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일본판 뉴스원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는가 파격적인 칼럼이 화제, 한국보도입니다. 각종 분야를 조목조목 예를 들며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파격적 내용의 익명 칼럼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올라왔는데요. 이를 한국에 보도했다는 일본판 기사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용과 야후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에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칼럼이 실려 화제다. 필자는 일본이 백신 접종과 디지털화, 환경, 인권, 재정 영역에서 후진국이라며 정치 및 행정체제에서 뒤처진다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필자는 지난 9일 다이키쇼키 코너에 실린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익명 칼럼에서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인도와 같은 생산 거점도 아니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백신 후진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정부도 눈앞의 이익을 쫓는 안이한 혁신에 치중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근본적 발명에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필자는 또 디지털 후진국이 된 것도 명백하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는 허술하고 중국이 이끄는 5G에선 경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반도체에서도 미국과 한국, 대만에 뒤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환경 후진국에도 빠졌다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유럽과 중국에 크게 뒤졌고 전기 자동차도 크게 뒤처졌다고 탄식했다. 필자는 여성 정치인이 너무 적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세계 120위의 젠더 후진국이며 또 인권 후진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7배로 불어났다며 일본은 재정 후진국이라고 전했다. 필자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정치 및 행정이 뒤처졌기 때문이라며 책임도 지지 않고 구상력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과학적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본주의를 다시 단련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원래 니케이 신문 기사들을 보자면 선택과 집중 등의 잘못된 정보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기관을 소홀히 대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경쟁만으로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쟁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 저지되기도 한다. 일본을 쇠퇴시킨 한쪽 지렛대를 담당한 니케이 신문이 어느새라니 바보인가? 일본인으로서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분위기랄까 일본은 국가 운영 자체가 노화되고 있는 느낌은 강하다. 새로운 것에 부정적이고 도전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저해하는 일에 열심인 부분은 있다. 한국처럼 4년에 한 번 전 국민이 정부를 비난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이나 무덤에 쳐넣고 행동하는 문화도 없는 만큼 정체감이 없지 않을까. 나라마다 발전 속도가 있고 발전의 계기가 되는 타이밍이 있다. 모든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순위를 매겨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경제력도 군사력도 디지털화의 이노베이션도 상위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적이란 나라도 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미국이나 서방뿐 아니라 북유럽 국가도 한국과 대만도 여러 면에서 선진적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일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도 안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네 비전에 맞는 국정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일 것이다. 다만 이 점은 일본인 자신이 자각하고 변해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니케이의 칼럼이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수긍이 간다. 그것은 한국 스스로 항상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등수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 자신감이 없다는 걸 나타낸다. 확실히 현재의 일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하는 일에서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이 연령 구성이 젊고 장래성을 느끼는 부분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온갖 현실에 대해 개선책을 내도 트집만 잡혀 스스로 무엇 하나 유익한 제안을 할 수 없는 매스미디어와 야당 정치가가 아닌가. 재정 후진국은 일본 매스컴의 전통 예능인들이 언제나 하는 거짓말이다. 정부와 그 자회사인 일본은행 사이의 대차가 증가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순채무는 오히려 아베 정권의 금융 완화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스스로 조사할 능력도 없는 인간이 경제기자를 자칭하고 있는 것은 실로 우스꽝스럽다. 아사히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고집하고 위안부는 강제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10년이나 걸렸다. 언론이 증세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계속 늘어놓고 있을 뿐 니케이에 한정하지 않고 아사히도 마이니치도 요미우리도 그렇다. 산케이도 다무라 기자 이외는 거짓 대열에 가담해왔다. 자기 암시처럼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한국보다는 건설적인 것입니다. 제3국 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 위로는 안 되나요? 라며 의혹을 잃었다.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을 벌인 결과 첨단 기술은 민간에 맡겨져 지금의 상황이 됐다. 이 현상을 만든 의원들은 반성이나 책임은커녕 지금도 당당히 비판만 할 뿐이다. 진보도 없다. 일본을 보고 있으면 하찮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 사회 전체로 봐도 경직된 상태이고 자기 보신주의에 휩싸여 있다. 그럼 자기 스스로 변할 수밖에. 일본 사회의 경직과 쇠퇴 폐색감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재팬 때리기에 질색해버리고 해외 생산의 싼 맛을 본 전문 경영인과 정치가가 더욱 퇴행하고 있다. 당시 최첨단 기술 보유, 최고의 교육, PC 보급 속에서 자란 40대를 취업 빙하기에 활용하지 못했다. 나아가 IT 시대가 도래했어도 9세대 경영자들이 이를 부정했다. 웃기는 형편이다. 평화에 취한 노인들과 자격 미달 정치인, 경영자들이 안주하기 위한 나라다. 빠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을 모두 정치인과 행정의 무책임과 구상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또 다른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고 소송이 잇따르니 국내 업체들이 백신 개발 사업에서 철수한 게 크다고 들었다. 교육도 반도체도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나라였겠지만 일본은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정말 일본인으로서 왜 이런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한국, 중국 등 반일 국가가 약진하고 이 패거리들은 일본의 쇠퇴를 비웃는다. 30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쁜 의미로 큰 전환점이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기사를 한국의 신문이 보도해 그것을 다시 일본어로 재번역한 기사를 일본의 사이트에서 열람하는 불가사의. 이것만 봐도 일본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니케이에는 1엔의 이익도 없다. 한국이 벌뿐. 이 신문은 한국인의 편견이 담긴 기사가 많고 나는 혐한인데 유감스럽게도 동의한다. 1년 후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코로나를 수습했는데 일본과 개발도상국들만 우편 진행일까? 그때도 완료되지 않아 경제가 엉망진창일까봐 싫고 대다수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게 싫다. 돌쇠 한마디. 일본판 한국 기사임에도 자성하는 글이 많아 놀랐습니다. 누군가 지적하지 않았어도 내심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